오늘은 PPT가 없이 그냥 말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울 시민 선빵을 인류 정신 자원을 확충하는 선도량으로 바꾸자,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 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현대 위기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현대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누가 말해보면 좋겠는데. 위기, 현대 위기. 뭐가 뭐가 위기? 저는 예. 사회에 좀 문제가,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또 그러면 다른 건 또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또 위기라고 생각해? 우리 남성계는 뭐를 위기라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것도 이제 그 위기가 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공해가 있어서 공기 질이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이 자연환경 위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석탄석유도 뭐 계속 아무리 써도 한없이 나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석유도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떼고 있는데, 막 도시 서울에서 떼는 거 엄청 떼잖아요. 그 많은 석유를 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식량이 우리들은 이제 풍족한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왜 우리 인구에 비해서 식량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위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종사께서는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 위기가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정신이 고갈되고 있다. 정신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하는 그 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진리의 눈이 어둡다. 진리의 눈이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분별할 줄을 모르는 진리의 눈이 어둡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옳지 않은 길로, 사곡된 길로 이게 사곡되고 좁은 길로 이 사람들이 옳지 않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길이 아닌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아까 뭐 범죄니 뭐니 다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거죠. 길 아닌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위기가 있다. 근데 가장 큰 위기는 전 인류가 우리가 잘 살기로 하면 도학과 과학이 병진해야 된다. 사람이 정신문명하고 과학문명이 병진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과학문명이 없고 그냥 도학문명만 있었어요. 도학문명이 있는데, 현대에는 과학문명만 발달되고 도학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위기인데, 현아의 물질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산업공상은 한없이 발전되고, 학식도 많아지고, 학문도 발전되고, 생활기구도 화려해졌으니까 모든 게 다 화려해졌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풍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현혹이 돼서 우리 정신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그냥 막 사용을 해요. 밤낮 없이 사용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쉬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낮에도 그냥 직장 가서 참 뭐 일하고 이러잖아요. 밤에 오면 그냥 쉬어야 되는데 그냥 텔레비 보고 또 쉬잖아요. 그 잠자고 또 쉬고 끊임없이 작용만 한다 이게. 과거에는 이 전등도 없으니까 깜깜하면 그냥 이게 머리를 쉬게 자동적으로 수양을 하게 돼 있어요. 조금 쉬다가 이렇게 자고 호롱불 켜다가 하니까 무슨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환하게 전기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게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정신을 쓰게 된다. 특히 막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막 밤낮 없이 게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둘째는 이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있는데, 이걸 항복하지 못하고
한없이 욕심이 뻗어간단 말이죠. 뻗어가갖고 자꾸 욕심으로 뭐를 하려다 보니까 한없이 벌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정신 쇠약도 되고 갑배 신망도 하고 그 배설을 하다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병이 나서 되게 이제 오늘날에 무슨 병이 있냐면 저기 이제 우리 고대도 가보면요 정신과가 엄청 커져. 신경과라 그러지. 예? 신경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이 화가 나도 이걸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안 되면 초조해지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괜찮은데 어떤 일이 될까 말까 안 되면 이게 회사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부도가 나고 하다 보면 엄청 초조해진단 말이죠. 이게 초조해지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만성 불안증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신경쇠약도 생기고 이 만성 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뭐 많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그냥 가라앉질 않아. 그냥 우리 사람 불안해도 좀 있으면 쉬면 가라앉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 불안할 때도 있지.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안 가라앉아. 불안이 안 가라앉아. 만성 불안증이다. 이것이 문명사회일수록 더하다. 미국 가면 더 많을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 문명사회일수록 더 불안이 많단 말이죠. 어떤 데 불안할까요? 뭐 불안해요? 아니, 보면, 예를 들어 돈을 갖다가, 아파트를 한 채 팔아갖고 증권을 딱 샀어.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자꾸 내려가. 얼마나 불안해요. 조금만 또 내려가. 야, 이게 막 가슴이 저렁저렁 하죠. 이런 거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 증권 많이 하잖아요. 그 증권 하는 사람 중에 반은 괜찮아. 반은 올라가니까. 반은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맨날 불안해 살고 맨날 그 밤낮 없이 tele보고 이 불안이 이게 말도 못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사람들이 수양은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안정하고 수양을 하지 않고 자꾸 쓰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하면 정신이 빈약해져서 렌중이 어떤 생이 있냐. 이제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자포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포자기. 포기를 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 제일 무서운 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도 여기 학교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래요? 응? 수포라는 게 수포반이 이게 뭐예요? 수학 포기하다. 수학 포기한 사람이 수학은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다 한번 실패하면요, 이 자포자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하다가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하면 자기가 불신하고 자포자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자포자기. 절망. 뭐 희망이 없어. 뭐 의욕이 없어. 그러다 보면 뭐 자살도 하게 되고, 실진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신을 잃기도 하고. 오늘날 이 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불안 가고. 그 다음에 특히 뭐 게임 중독해갖고 중독. 이거 안 하면 그냥 불안해요. 이 중독이라는 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도 그렇죠. 커피 중독도 안 먹으면 불안하잖아요. 이것이 한도 없다.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뭐가 생기냐면 가패신망이라는 게 있어요. 가산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가산을 다 잃어버리면 몸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가산 내리고 몸도 망치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방랑인 상태라고 그냥 그 사람들도 옛날에 조금 전에는 어엿한 집안의 가장이고 진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뭐 시커멓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로 들어가면 10년 전만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내 가면 엄청 많이 있어요. 내가 들어봤더니 그러더래요. 보통 때는 어디로 돌아다니고 왔다가 밤이 되면 잘 데가 없으면 전부 서울역 지하철 딱 다 모인대. 우리 그때는 없대. 그러다 딱 하면 또 어디로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속병이 들잖아요. 추운 데서 자고
제대로 않고 하니까 뭐 이게 다 병이 오래 못 살아요. 이렇게 되면 병이 돼요. 가패신망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호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응? 하와이 같은 데 따뜻하니까 그냥 막 텐트 치고 다 살더라고요. 그 노숙자들도 다 텐트 치고 살아도 자동차도 갖고 다니고 그래요. 거기는 하와이는 가면 노숙자들이 아주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기냐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겠어요. 사람이 욕심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참 온전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생각도 않고 덜렁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 했다가 막 이 재산을 다 잃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뭐 연금도 없고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뭐가 돼요? 그냥 이게 집안이 없이 떠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복지제도가 그렇게 우리나라 예산 반은 복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 조금 복지라는 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늘어가고 복지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렇게 대줘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이 육신의 안락만 생각하고 정신을 그 자리에 두고 욕심을 한없이 뻗어가는 욕심으로 살아갔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나라에서도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 그걸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에도 하긴 하려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하는 그 다 못 구한단 말이죠. 못 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수양해서 온전한 정신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경계를 당해 불안해질 수도 있고 끌릴 수도 있고 화도 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즉시로 수양을 해야 가라앉혀야 되거든. 그날 가라앉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사는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뭐를 하냐면 이 자연이라는 거는요. 해가 뜨면 일어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해가 뜨면 일어나라고 활동하라고 돼 있는데 12시까지 자면 이게 자연하고 어긋나는 거잖아요. 밤이 되면 잠자라고 돼 있는 게 동물들 자고 식물들 자고 다 자는데 사람만 12시까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술을 먹고 하고 막 끝없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비정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정신이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정신에 살을 찌우는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심을 모으는 거예요. 정신통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잡념이 침범하거든요. 그럼 잡념 따라다니면 선이 아니죠. 졸음이 치면 자는 거잖아요. 일심 집중을 해갖고 잡념에 끌리지 않고 졸음에 끌리지 않고 통일하면 이게 이제 일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수양해서 아침에 좌선을 해야 되는 거고.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화기도 오르고 불도 붙고 잡념도 생기고 뭐 누가 다투기도 했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녁에 9시가 되면 연불좌선으로 탁 가라앉혀가 불을 꺼야 된단 말이에요. 불을 끄고 자야 이게 몸이 정상이 되는 건데 불을 붙여놓고 그냥 잠을 자면 이게 비정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9시에서 30분은 무조건 비워야 돼. 그 시간에는 작은 텔레비도 보지 말고 비워야 돼. 근데 그때 또 제일 재밌는 뭘 하네. 남성재. 9시 반까지 뭐 해요? 일하고 있어요. 집에요? 뭐 일 없으면 뭐 해요? 일 없으면 그냥 집에 그냥 수양은 잘 못하고. 수양은 못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래요? 뉴스는 보고. 잘 안 보는데 애들하고 놀던가. 애들하고 주로 노는 거. 텔레비전 안 보고. 그것도 낫죠. 애들이랑 노는 건 낫지. 텔레비 보면 그냥 계속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날 뭐예요? 텔레비 보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자기가 정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게 다 둘은 나한테 여기 좋아하고 여기 좋아하면 저쪽이 잘하면 그냥 영 기분 좋아 나쁘고 이쪽이 잘하면 맨날 가서 저거 어떻게 될까 하고 관심 있다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관심 보고 이제 이게 텔레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에. 근데 연속 방송 보면 그냥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이 끊임없이 정신이 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탁 가라앉고 그냥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게 공으로 돌아가서 자야 된다 이거죠. 아침에 자선하고. 그리고 자꾸 수양해서 정신자원을 키워서 어떻게 돼? 이거를 갖다 우리 정신자원을 확충을 해야 되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제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막 밤낮 없이 공부하니까 흩어지지는 않지. 예? 그래도 이게 좀 수양을 해갖고 탁 그것도 가라앉히고 자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래도 그 숙제하고 공부하느라고 그건 안 하는데 일반 대인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과로 하자. 일과로 해서 그래서 저녁에 수양해서 연불자선해서 머리에 타는 불을 끄고 아침에는 선공부로 새 마음을 기르는 이것을 인류의 표준 생활이 되게 한다. 표준 생활. 인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전 인류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 나도 이제 그렇지 않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디 뭐 다른 텔레비 보고 이런 건 안 하죠. 하기 때문에 그냥 밤낮 없이 저녁에 이제 공부하다 자고 하면은 이 집중하게 자기 때문에 이게 뭐 딴 데로 흩어지진 않는데 집중만 하고 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삼동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저녁에 연불하는 것도 거기는 또 안 했는데 내중에 보니까 나 예비교무들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이게 표준 생활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천심이 회복된다. 이게 어린애 같은 원래 순수한 어린애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나이가 먹고 하다 보면 어린애 때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이가 먹으면 그냥 완전히 딴 인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심성을 얼마큼 보존했대? 네? 얼만큼 뭐하냐고요? 보존했냐 이거 지켰냐니까. 어린 때 순수한 7살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 100% 중에 한 70? 70%가 많이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한단 말이죠. 어릴 때 순수한 마음만 지키는 게 더 수양을 해갖고 이제 더 지켜야 되거든요. 서하는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어요? 50% 서울 와서 물들지 않았나? 조금 물들었지. 도시 사람이 서울 오면 그냥 뭐 호화로 오니까 막 이게 물들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기 기숙사 여기 살으니까 안 들죠. 그렇지 않으면 뭐 친구가 불러내고 뭐하고 술 먹고 하다 보면 확 4년 지나면 다 물들어 버려요. 다 물들어서 사람 마음은 청정하고 깨끗해야 돼. 맑고 깨끗해야 돼.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면 맑은 물은 만물을 살리잖아요. 맑은 마음은 만생령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 수양을 해서 이게 맑게 한다 이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이 3년 전에 여기다 학사를 만들어서 참 사람을 같이 길러보자 했더니 첫 해는요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 막 그 직장을 힘들으니까 1년만 하고 다 나가버려. 힘들어서 못하겠다. 두 번째도 1년 하고 나가버려. 2년씩 안 했어.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그 여령을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가 되니까 이제 안 나간대요. 그래. 그것도 다 뭐가 옛날에 처음에는 막 사감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연부석해서 그래서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이 여령이부터 이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냐면 어떻게 이 새생활의 일과를 지킬까 할 때 이게 이 학사를 만들어 여기서 키워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냐? 용산대학에서 그냥 계속해서 규칙생활하는 걸 키워낸 거예요. 그냥 새생활 일과 거기다가 교육 공부도 하고 해갖고 막 키워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원불교를 키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학사를 만들어갖고 자꾸 키워내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새사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일과를 지켜야 한다. 세상을 일과를 지켜야 된다. 집에 가가 지켜야 하니까. 응? 그래 지키죠. 그래도 그거를 어쨌든 막 이게 이랬든 저랬든 그 지키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 주위 사람들이 이만큼 어디 잇몸이가 박사과정 온다는 거 꿈이지 꿈. 잇몸이가 박사가 된다면 꿈이잖아요. 어? 어떻게 체육하고 뭐 승마 선수가 뭐 그런데 그게 이게 계속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선수하고 막 해요. 되든 안 되든 막 이렇게 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이거를 이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응? 이 선빵을 이 선도량을 키워서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을 하는 장소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 쉽죠? 어렵잖아. 내 자신을 길러. 자기 자신을 기르는 게 어렵죠. 자기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 선도량을 키우는 거예요. 교당을 키우는 거는 그거를 뭐야? 심전을 가꾼다 그래. 마음밭을 가꾼다. 그 마음밭을 가꾸는 게 어렵잖아요. 법전, 법의 도량을 키우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같이 열심히 가꾸고 뭐 청소도 하고 보살피고 사람 나오다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살피고 막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을 안 들이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밭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법전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남성제 자기 아들 딸은 잘 키우지 지금. 가정은 키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범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키워서 어떻게든지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 막 지금 걱정이요. 쟤를 대학을 어디를 보내야 돼. 막 저라도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부터 영어를 해야 될까, 막 수학을 해야 될까, 어디를 과외를 시킬까. 지금부터 고민인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자기 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는 가정이라는 걸 다들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다 내가서 교당 하나를 키우고 법당 하나를 키우는 거는 정신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더 많은 사람, 뭐, 이거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뛰쳐나가면 10년 있다 돌아오고, 이걸 어떻게 키우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냥, 여기 왔다니까 이런 얘기 하죠. 열심히 가르치면 어디 갔다가 10년 있다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그래도 이제 키워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 키워갖고 그래야 여기서 사람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전을 키울 줄 알았네. 법의 도량을 키울 줄 알아야 이게 큰 사람이라 이거예요. 큰 사람이. 이 부처님은 그게 아니요. 세계 전체를 다 키우는 거예요. 전 인류를 내 가족으로 한 거 다 키우는 거예요. 우리 그까지 하려면 힘들었는데 우선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덕선이는 내 마음이 어디까지가 있어요? 우리 가족 키우는 거 벌써 넘어갔지, 그 정도. 그 정도는 뭐 범위 넘어갔어. 그러면 어디까지? 어린애들 원학스까지는 가 있잖아요. 원학스면 내 가족이야. 그럼 또 어디까지 가정이 있어? 선빵도 그래도 오이와 학사 사가며. 그래서 선빵이 상당히 중요히 됐어요. 지난번 훈련을 가는데 훈련을 했잖아요. 사람이 잘 안 모여. 그러니까 애 같아서 막 전화를 하고 안 모여. 아버지가 이제 폴란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훈련 좀 오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동생이 마음고문 한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울고 그러냐, 마음이 튀어내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마음고문 진짜 잘했다. 막 그럴 때 울어야 된다. 울게 하는 거지. 그때 막 탁하게 뭐 안 간다 그래도 탁 부동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이게 되겠어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러게 아버지 가자 그러면 막 울고 막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게 맞아요. 그냥 탁 염려해서 안 갈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 여기는 뭐 부모님한테 가자고도 안 가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한 번도 못 때려.
근데 폴란드도 온 분도 탁 데려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못 데려오잖아요. 그냥 넉넉해. 그냥 걱정할 거, 싸울 거 없어. 뭐, 다툴 거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양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수양이 아니고, 이렇게, 그럴 때는 그렇게도 하고, 이게 수양이란 말이야. 그래도 본심을 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선방까지, 내가 보니까, 확실히 이제 주인이 와, 어느새 저렇게 됐다냐. 서화도 이제 한 1, 2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엄마, 우리 선방만 와봐. 그러다 안 오면 막 울고 그러냐.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될 때가 이제 그 옆에 살면 같이 되는 거예요. 쟤도 참, 얘도 2년 전에 안 그랬대요. 내가 여기서 왜 살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해봐, 우주. 우주에는 음양상승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음이 먼저 강했다가, 그 다음에 양이 강했다. 이렇게 해서 봄, 여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름이 한참 강할 때, 더울 때, 음이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음이. 추운 기운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게 자라나니까 양이 콱 눌러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초복이 초복. 초복은 왜 덥냐면 음이 자라나는 걸 양이 누를 때 확 양이 힘을 쓰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중복하면요 더 더워요. 음이 더 많이 자라나니까요 양이 확 더 눌러요. 더 세게 눌러요. 그러니까 더 더운 거예요. 말복은 막 더 더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 세게 올라오니까 막 센 힘으로 다 눌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운 기운이 착 올라오는 거예요. 음양 상승의 원리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음양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주는 음과 양이 상승 서로 바뀌면서 이 우주가 만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동하고 정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동을 했으면 정을 해야 돼요. 정을 했으면 동을 해야 돼요. 음과 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했으면 정에서 그걸 가라앉혀야 되고 정력을 쌓고 그 다음에 정했으면 다시 동해서 이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무도요.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는 물러갖고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물렁물렁해요. 나왕 같은 건 제일 싸구려 나왕이. 나왕이 열대지방 나무잖아. 이게 쓸모가 없어. 딱딱하지 않고 막 확 분질러져 버리고. 소나무는 딱딱하잖아요. 제목으로 집 질 때 나왕으로 지으면 이게 안 돼요. 소나무로 지어야 이게 한옥이 되지. 나왕은 한옥이 안 돼요. 나왕으로 한옥 지면요. 진짜 봄이 없어. 근데 소나무로 지어야 이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겨울과 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탁 성장을 한 거예요. 사람도 동과정이 균형을 맞추는 그 속에서 조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을 했으면 그다음에 정을 하고 그냥 정력을 쌓고 다시 동에서 탁 이렇게 일을 하고 동하고 한번 한없이 동하고 동하는 요 두 個 사이를 잘하는 거예요. 동했다 정을 잘하고 정했다 정할 때는 탁 분별이 정에 착하지도 않고 그냥 미래를 준비하고 동할 때는 경계에 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정하고 동정이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분별이 절대에 맞고 정할 때는 동할 때는 경계에 끌리지 않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뭐가 생겨? 이게 조화가 생겨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창조의 기운이 생깁니다. 사람이 창조력이 생기고 이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은 다 똑같은데 동정을 잘한 거예요. 동했다, 정했다. 그 사이에 잘한단 말이죠. 응? 동했다, 정했다. 이렇게. 그거를 균형을 잘 맞추니까 거기서 창의력이 생겨서 성자들은 이 동하고 정하는 게 아주 절대에 맞아갖고 성자가 되고 우리는 동하고 정하는 그 사이를 못 맞추는다 이거예요. 못 맞춘다. 그래서 이 동정이 반복되는 이거를 잘 맞추는 이 공부를 하자. 이걸 무시성 공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무시성 공부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요란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그렇죠?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또 어떤 욕심 경계를 대하면 이게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안 열어야 되느냐 이 꿈문을 이렇게 저걸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걸 분별해서 안 볼 건 딱 안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여학생 지나가면 눈길 돌리지 말고, 응? 요렇게도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딱 가. 그러면 한 번 돌리면 어떻게 해요? 논문이 한 달 늦어지네. 돌리고 가서 안 돌리고 가서. 응? 살살 돌리고 갔죠. 아이, 나이. 이렇게 가다가 옆에 있으면 이쪽 이렇게 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그래. 알았죠? 아니, 지금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철저히 공부를 해야지. 살짝 이렇게 돌리려다가 이거 안 되죠. 이 180도 돌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육군문을 닫으라 이거예요. 보지 않을 건 닫으라 버리라 이거예요. 닫아요. 그렇지? 어디 좋은데 마음에 촥 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 동아리도 동아리 없습니다. 아, 동아리가. 동아리도 동아리 없어. 이 경기에 끌리면 그건 전부신 자격이 없어. 막, 이 재생명리에 끌리면, 제일 끌리는 게 색, 명예.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색을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물을 좋아하는 거고, 명리라는 거는 명예를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거예요. 명리, 이익이라 그러죠. 이익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에 끌려버리면 이게 사람이 그 진리가 너는 큰일 할 수 없다 그냥 확 뺏어가 버려요.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세상 왜 망하느냐? 세상이 왜 망하느냐? 미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색 좋아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 옛날 성자들 치고 미색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다 망해버렸지. 미색 좋아하는 사람 다 망해버렸지. 그 다음에 명예를 좋아해. 자꾸 자기 명예를 좋아해. 막 이름이 드러나고 막 명예하다 보면 온전한 생각 잃어버려. 이익되는 걸 자꾸 추구해. 그 다음에 재물을 좋아해. 이 재생명리를 좋아했고 빠지면 진리가 싹 뺏어가버려. 너는 자격이 없다고 싹 뺏어가버려. 그래서 그냥 사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몸도 망하고 안 돼버려요. 근데 좌우간 재생명리에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재생명리에 안 빠지는 거예요. 서화도 여기 아니고 딴 데 나갔으면 다 재생명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듣기니까 좌우간 재생명리에 빠지지 마라. 그냥 거기 금방도 가지 마라. 그냥 꼿꼿하게 공부만 하고 가다 보면 다 앞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이 다 환영하는 거예요. 세상이 환영하는 거예요. 재생명리에 안 빠지면. 빠진 사람은 그냥 전부 이 진리가 그냥 뺏어가 버려. 너는 자격이 없다. 뺏어가 버려. 뭐야? 제가 응. 스승님들과 응. 인맥감정을 할 때 응. 제가 변미품 2장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신의 비밀을 세상에 안 알려도 미리 알고나 할진데 이렇게 막 그러니까 굳이 자신의 그 업적을 안 알려도 그렇지. 그 세상에 드러날 일이면 다 드러나고 그렇지. 네, 그걸 문답 감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도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려면 그게 명예거든. 내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남을 줘. 그러니까 괴로운 일은 내가 차지하고 즐거운 일은 남을 주고 이로운 거는 저 사람 주고 해로운 건 내가 차지하고 이 공익심이라고 했거든. 이 무화분공으로 공을 하고 뭐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탁 내비두고 요게 이게 명예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재생명예는 쉬워요. 그래도 쉬운데 마지막에 명예가 딱 붙은 거예요. 명예가 붙어. 혹시 뭐 이제 누가 나를 흉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게 명예. 아, 이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명예를 딱 떼고 나야 우리 마음이 진공으로 돌아가고 청정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명예는 그냥 죽기로 그냥 막 나는 명예는 없다. 죽었다. 100번 죽었다 해도 이게 명예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덕선이 명예를 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아주 막 선빵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커졌는데 이 명예를 한번 그냥 촥 놓아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게 보통 공을 들이는 게 아니야. 몇십 년 공을 들여야 돼요. 되는데 탁 마음을 먹고 나도 한번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명예를 그냥 넣기를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이렇게 해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예를 놓고, 우리도 여기 온 김에, 우리 남성제도 예전에 명예는 많이 떨어졌지. 응? 여기 많이 떨어졌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할 때 명예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좌우간 명예를 놓고 이 공부를 해갖고, 이 수양 공부를 하라 이거죠. 육군문을 개피하라. 절대로 보지 말고, 듣지 않고, 듣지 말고, 딱 닫아버리라 이거예요. 닫아버리고, 유무념을 해갖고, 한 후에, 동한 후엔 정하고, 정한 후엔 동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기를 선도량을 만들자. 선도량을 만들자.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쇠해졌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려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이제 원당교당 그래도 많이 부활됐다. 집을 잘 져놓으니까 집을 잘 져놓으니까 여기는 뭐 옛날엔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안 되니까 그렇다고 집 질 수는 없고 집을 하지 말고 어떻게 노력을 해갖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각각의 인범이는 말은 좋아하면 또 친구한테 뭐 대꾸 했는데 내가 인범이가 데려온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이 나이, 근데 인범이가 데려온 사람, 여기 데려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 사람도 안 따라와. 어떻게 된 거야? 내놓으려고 왔었는데 하다가 바로 가더라고요. 그럴 때 말이야. 할 때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 데려오는 게 상당히 그 힘이 있어. 형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친구는 잘 데려오더라니까. 그래서 여기를 자 중요한 거는 친구를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는 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려면 아까 제 생명회를 탁 놔버리면 친구가 따라오게 돼. 생명 뭔가 하나 붙어있으면 안 돼. 딱 놔버리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